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에 있는 길병원을 재단으로 해서 성장을 해온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병원을 갖고 있고 그 이제 지탱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송파 위례 쪽에 서울길병원을 건립해서 현재 건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7학년도 2027년이 되면은 이제 완공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 병원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학교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인천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기존에 있던 의대, 약대, 이제 간호대, 보건계열 쪽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서울길병원에 있는 학교 부지로 이제 조금 데리고 와서 수업을 좀 듣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좀 많이 내놓으라 하는 손에 꼽는 그러한 입시 성적이라던가 장학금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께서 의대나 약대도 이제 물론 준비하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제 의대나 약대가 아닌 일반 학과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첨단학과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은 이러한 첨단학과들이 과거에서부터 인공지능 전공을 시작으로 올해 바이오로직스, 빅데이터 경영,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전공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학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밀어주는 학과들일 거예요. 근데 올해 신설되는 저 위에 있는 3개 학과, 특히 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약대보다 살짝 입결이 낮고 간호대보다는 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학과로서 차세대 이제 가천대학교를 이끌어갈 학과로서 육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바라고는 있지만은 많은 이제 입시 환경 속에서 신설되는 학과는 전년도 입결이 없기 때문에 좀 쓰시기가 불안하실 거예요. 특히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 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는 학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 쓰기가 좀 이제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랑 같이 묶여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학과로 육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대에서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약대에서 쓰는 연구실이라던가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학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어학연수의 일종인 저희 하와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하와이 같은 경우는 길게는 15주, 짧게는 뭐 한 4주, 한 달 정도 다녀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담이 좀 덜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항공비나 학비, 뭐 기숙사비 이런 거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냥 뭐 다른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는 저희 학교 캠퍼스로 보내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IT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스마트 보안 이런 쪽 학과들이 최근에 입시 결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근처에 있는 판교를 이제 끼고 이제 거기 있는 IT 기업들과 뭐 채용을 해 간다던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내용들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카카오랑 드디어 손을 잡았는데 이런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되는 프로그램들 뭐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지만 올해 신설되는 모집 단위로서 클라우드 공학과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이제 뭐 경북대라던가 이제 연대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반도체, LG, SK 하이닉스 이쪽이랑 많이 엮여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아니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런 식으로 계약학과가 많이 신설이 되는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 공학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 이제 관련된 계열로 신설되는 계약학과이고 마찬가지로 뭐 4년 전장에다가 전액 장학금에다가 나중에 취업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학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학생들이 3학년 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을 들었을 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에 학생들한테 이득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무언가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만큼 뭐 자금적으로 저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한 학기에 100만 원 장학금이 됐든 전액 장학이 됐든 나중에 창업이 결정되면은 최대 1억 5천이 됐든 그만큼 지원해줄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문계열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 준비나 이제 전문직 쪽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다양한 방면으로서 저희가 뭐 인강 지원비라던가
기숙사, 전용 열람실 이런 것들도 다 투자해서 이건 지금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 취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뜻은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업의 사회에서 가천대학교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그만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학금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립대학교라서 한 400만 원 안팎이 돼요. 좀 많이 비싼 편인데 그래도 그만큼 학생들한테 좀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 지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유가 있는 뭐 1인실, 2인실 들어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첫 학기에는 거리 순이에요. 직선거리 순이라서 이제 학생들이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충북 지역은. 왜냐? 저기 밑에 있는 부산, 광주, 목포, 제주도 이런 데 학생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첫 해에는 힘듭니다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학점,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씩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위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는데, 성남이라고 해서 저기 구석탱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대학들이 몰려 있는 서울 라인 이렇게 그려보면은 저희 학교 위치는 오른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입학처 사무실에서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정도로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 학생들이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전경이고요. 혹시라도 학생들이 올라오셔가지고 학교 생활 하실 때 서울로 좀 많이 놀러 가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통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이렇게 타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에 그 고속버스, 빨간 버스 있죠. 여기 정문 앞에 보면 EX 허브가 있어서 그 고속도로 상에서 바로 내려서 내려올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른 대학들처럼 이제 뭐 내리면은 학교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 비전타워라는 건물 지하 4층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전형에 관련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는 올해 수시랑 정시 비율을 70대 30으로 해서 수시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고, 전형별로 보면은 올해는 논술, 교과, 종합, 그리고 실기 크게 4갈래로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논술, 교과, 종합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천대학교가 이제 보는 논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되게 길쭉길쭉한 지문이 한 2-3페이지 되는 인문 논술, 그리고 자연 논술, 수리 논술이라고 하죠. 그런 논술과는 조금은 방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랑 수학 문제를 둘 다 동시에 15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지금 문과든 지금 이과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가천대학교에 지원을 하실 때 지원하는 학과가 인문계열 쪽 학과면 국어를 좀 더 많이 풀어주시는 거고, 수학, 자연계열 쪽 가시면은 수학을 9문제, 국어를 6문제로 조금 비율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 빈칸이 좀 뚫려 있는데, 저런 빈칸을 기존에 쓰던 논술처럼 되게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단답형 문제 풀어내듯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국어 문제는 되게 손쉽게 풀어내갈 수가 있고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풀이 과정이 뭐 한 2-3페이지 나오는 그런 풀이 과정이 아니라 되게 그냥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어보시고 채점할 때 밑에 적혀있는 풀이 및 해설 정도로만 적어주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 자체의 구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논술을 출제를 할 때 EBS 수능 교재를 조금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뭔가 내신도 살짝 부족하고 종합전형 쓰기에는 생기부가 살짝 부족하는 경우에 이제 논술 전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술 비중이 60이고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의 비중이 40%였는데 그거에 반해서 올해는 내신 성적의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급별 배점이 나와 있는데 5등급, 6등급 선까지는 그래도 조금 비율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중을 보면은 내신 등급이 그렇게 막 크게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렇게 논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밑에 있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개 영역 3등급을 맞추시면은 기본적인 모든 학과의 최저는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밑에 있는 두 개 바이오로직스나 클라우드 공학과는 별도의 최저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신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하고 이렇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총 학생들이 5개의 학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어떤 특정 학기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경우 그런 이제 안 나온 학기는 버리고 갈 수 있어요. 한 학기 정도는. 그래서 그 학기를 버리고 가게 되고 나머지 상위의 4개 학기를 가지고 점수가 가장 잘 나온 학기를 40%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가장 못 나온 학기는 10%로서 가장 적게 반영하는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A를 받으시면 1등급, B를 받으시면 2등급, 좀 죄송하지만 C를 받으시면 5등급으로 치환해서 점수 산출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의 이제 입결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입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희망하시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문계열로 보면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리, 경찰행정, 자연계열로 보면은 간호학과, 뭐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 응급구조,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요즘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기타 학과들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넓게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내신 등급대로 보면 3등급에서 5등급 선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할 때 2등급 때 물론 학생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많지가 않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15문제가 되는데 당연하게 다 맞추면 좋죠. 그렇지만은 다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맞춘 사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금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좀 인기가 있는 학과다라고 하시면 내가 15문제 중에 12개 이상 맞춘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과다라면은 11개 정도는 맞추고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로 넘어갑니다. 교과로 이제 첫 번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100% 활용을 해서 이제 신입생들을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개 합 6등급입니다.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 순서대로 선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상 되게 간단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학과별로 수능 최저가 조금은 다르게 걸려 있고 조건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성적 반영하는 거 아까 논술 때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입결입니다. 이제 가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각 학과별로 내신 성적 입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달라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 후반선부터 3등급 초반선까지 좀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 전형인데 왜 이렇게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냐라고 여쭤봐 주시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른 학교 교과에 비해서 조금 빡세게 잡혀있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농어촌 교과인데 세종 지역에 농어촌 되는 지역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학교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과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인원을 좀 선발하는 그런 이제 지역적인 조건이 걸려 있는 전형인데 저희 학교의 지역 균형은 그런 지역적인 조건은 없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교과 100%가 들어있고 면접이 껴있는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좀 일반적인데 저희 학교는 추천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과 대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지역균형에서는 배수가 6배수에 7배수로 늘어났다. 그래서 면접 본 대상자가 좀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면접이 껴 있어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면접에 대해서 종합전형과 조금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내지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그 학과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진 그런 활동들을 해왔나,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1단계 이제 서류 평가를 통과해 2단계 면접을 보는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근데 교과 전형 이 면접 같은 경우는 1단계를 선발할 때보다 좀 종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기부 내용을 앞장부터 뒷장까지 쫙 검토를 해서 종합전형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과 달리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면접을 볼 때, 지역균형 교과 면접을 볼 때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시간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많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 학생에 대해서 면접에 물어볼 거를 좀 추려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교과 세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학생들이 뭐 진로라던가 동아리라던가 자율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신 성적을 좀 잘 챙긴 학생들이 교과 100%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연관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종합전형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합격시킬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기반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 이제 일말에 한 점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정작 이제 그런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일지라도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그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학과에 왜 가고 싶은지, 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진학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접의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종합전형 면접보다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면접 배수가 7배수이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조금 더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입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지역균형도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선부터 좀 가까이에는 4등급에 육박하는 3.7 여기까지 내려가는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학과별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실 거고, 이제 서류 평가한 다음에 면접 본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이제 대학들이 학생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내 자녀의 또는 내 생기부를 보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가천대학교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계열전공 적합성,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 면접평가에서 의사소통 역량,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인성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인성을 볼 때 가천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공동체 역량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학생 생활기록부의 맨 뒤편에 적혀있는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 여기서 주로 찾아냅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생기부를 적어주신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인성적인 측면,
내지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성을 주로 표현해 주시는 부분이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행특에서 그런 내용을 못 뽑아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생기부를 봤을 때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에만 그런 인성과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서 하는 동아리는 없어요. 다른 학생들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는 걸러 가고요.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교과 세특 부분에서 무언가 조사하거나 발표를 할 때 다른 학생들과 같이 뭐 팀을 이뤄서 조로 모둠으로써 하는 활동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공동체 역량을 되게 잘 평가해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적혀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점수를 잘 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 되게 좀 뭐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뭔가 리더를 도와가지고 펠로워십, 이게 잘 이제 협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공동체 역량을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열 전공 적합입니다. 계열 전공 적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 이제 학생이 특정한 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과와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을 학교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과 세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 동아리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아직 마감이 안 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채우실 때 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로운 활동, 본인이 무언가 새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채워 넣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경우에는 억지로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으시기보다는 기존에 1학년 내지 2학년 때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금 채워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건 면접과 조금 이어집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보는 면접 같은 경우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50%로.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들, 이제 지원하시려는 대학들 보면은 면접에 대한 비중이 뭐 20% 되는 대학도 있고 30% 되는 대학도 있고, 그렇게 좀 비중이 적은 대학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대학교 면접 50%고 그만큼 나중에 최종적인 합격자를 가려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합격 순위를 뒤바꿔 놓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열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때 3학년 때 무언가 내가 억지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뭔가 활동의 양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경우에 저희가 면접할 때 물어보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학생이 뭔가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했던 활동들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단순히 이제 활동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면접 때 조금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환경적인 여건이 좀 허락이 됐을 때에만 새로운 내용을 좀 추가시켜달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학교 종합 입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 학업 역량 부분에서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나의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내 생활기록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내신 성적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게 적혀있는 내신 성적이 과연 종합전형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신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습니다. 왜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으로 1,006명 뽑는데 그만큼의 인원수를, 그거보다 많은 인원수를 교과 전형이나 논술로 뽑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 뽑으려면 그런 전형으로 더 인원을 투자했겠죠.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종합전형을 이제 고려하시고 준비하실 때에는 그 내신 성적보다는 기존에 고등학교 때 활동을 하시면서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준비했냐, 이것들을 평가하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두루고등학교입니다. 두루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두루고등학교 시험이 특정 학교에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내신 등급이 안 나오겠죠. 근데 옆에 있는 소담고등학교를 보니까 그냥 평이하게 나왔어. 그런 학생들, 같은 2학년 1학기라고 봅시다. 같은 학기에서 봤을 때 얘는 등급이 낮은데 얘는 등급이 높아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에서만큼은 이러한 내신 등급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활동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중을 잡아놓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 부분에서 내신 등급보다는 이 학생이 교과 과정을 들으시면서 어떤 과정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교과 과정 들을 때 어떤 식으로 임했는가 학업 태도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이 의사소통 역량이 2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면접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면접을 이제 봐야 되는데 조금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막 떠듬떠듬하고 잘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전형에서 면접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많게는 뭐 6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 입시처럼 좀 큰 규모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볼 기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하게 떨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보면은 맨날 우황청심만 막 2개씩 먹고 막 이래요, 애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학생들이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좀 떠듬거리고 천천히 말씀하시더라도 요거를 면접 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계열전공 적합을 드러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면접에서 점수를 잘 얻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도덕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학과와는 좀 다른 내용의 학과인데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학과로 들어오실 때 이 학과 들어오시면은 보통 저 학과에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 전형 같은 경우는 그 학과에 포함된 업체에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별로 경쟁하고 합격자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좀 유의하실 점은 학생들이 4년 가천대 4년제잖아요. 이 4년제 대학을 다니시면서 3년 만에 과정을 다 끝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들으시게 되고 2, 3학년 때에는 지원하신 그 업체에 출근을 하시면서 금요일,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나머지 학점을 채워가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으시게 될 거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3년에 마친다고 했잖아요. 압축한 겁니다. 학기를. 압축했다라는 건 그만큼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방학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죠. 어머니 아버님들 방학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당연한 결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월급도 학생한테 드리지만은 학교에서는 뭐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든가 업체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에 대해서 좀 충당할 수 있게끔 좀 운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입결입니다. 종합입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보면 전형별로 평균이 나와 있고 70% 평균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X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평가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을 저희가 찍어놨어요. 두 번째, 이제 노란색 세모가 찍히는데 이 세모 같은 경우는 면접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가천대학교 합격했는데 그래서 저 다른 대학 갈 거예요, 건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망간 친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란색 점이 찍히는 이런 친구들은 가천대에 현재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 전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입결을 이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저희 학교가 유독 합격자 선이 좀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20% 저희가 내시는 걸 잘 안 본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여쭤보세요. 저렇게 내신 등급 뭐 4등급, 5등급 나와 있는 친구들 있는데 저런 친구들 보면 뭐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봐요. 만약에 자녀분들을 아니면 학생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천대학교 뭐 기계공학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대 당연하죠. 그거는 저희 이제 가천대 홍보라고 가천대 갈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고대를 가셔야죠. 학생 인생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은 데 가셔야 해요.
말씀드립니다. 스카이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가는 친구들 일반 학과를 노리려면은 스카이 정도 돼야 돼요. 각천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직 아니에요. 여기에 이 화면에서 특목고 자사고 애들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의에 약학한의에 여기에 몰려 있어요. 조금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용인에 있는 그 외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의대 60명 썼어요. 약대 40명 썼고요. 상상고 전주에 있는 그 상상고 의대 50명 썼고요. 약대 60명 썼습니다. 걔네는 말 그대로 가천대, 걔네가 보는 가천대학교는 의대, 약대, 한의대예요. 일반과를 고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일반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 성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3학년 1학기 생기고 아직 마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 안 된 3학년 생기고 뭔가 새로운 활동 추가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력이 되신다면은 추가하시고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해왔던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확장하고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런 데 좀 생기부를 집중하시는 것이 고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고민이라시라는 거죠. 반대로 내신 능력 낮은 친구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내신 능력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방심하죠. 왜? 나는 내신 능력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면접 봐도 붙을 거야 라고 하시고 면접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가 떨어뜨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면접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저희 50%의 면접 비율 20% 30% 그런 대학들하고 조금 면접의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학교의 당락의 결정이 바뀌는 그러한 비중을 띠고 있으니까 조금은 면접에 대해 신경 쓰고 본인 생기부 복습 한번 더 하고 오시고 이렇게 면접 들어오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정시 넘어갑니다. 정시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비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제 요 밑에 있는 학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을 좀 유동적으로 잘 본 거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수학을 좀 많이 보는 대학들이 좀 많은데 그것과는 좀 관계없이 좀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열어놓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입결을 보여드리면 저희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100분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분위가 좀 많이 높아져요. 수시 때 만약에 가천대를 생각할 수 있었던 학생이 정시 때 비슷한 등급대가 나오면은 가천대를 좀 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가천대를 이제 가천대 주변에 그 N수생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천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현역 친구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한 학기 있다 반수하러 나가요. 나쁜 짓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정시 입결이 좀 기형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현역 친구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정시 저거 안 되겠다 그냥 수시에 올인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시를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려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설명을 하든 간에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기회가 6번이 있어요. 그리고 정시의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가나다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달 말에 나머지 9번의 기회에서 이러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 떨어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 추가 모집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입시를 이제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년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느낀 거는 추가 모집이 정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첫 해만 하더라도 뭐 전국에서 뭐 2-3명 나올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정시 라군이라 부를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께서 간과를 하시는 것이 내가 정시 준비 안 했어요. 그럼 수시 6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게 되는데 이 나머지 4번의 기회를 동시에 갖고 가지 않으면은 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수능 공부 어려워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시잖아요. 대학교 1학년 아니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왕 공부하실 거 끝까지 집중을 놓지 마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수시 이렇게 보시면 최저 없는 전형도 찾아 쓰실 거예요. 수능 공부 안 하셨던 분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입시 결과 나오고 경쟁률을 나오는 걸 보면은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최저가 없는 전형보다 최저가 있는 전형들 그런 정도면 경쟁률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만약에 정시 준비 다 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경우에 진짜 가고 싶은 대학들 최저 있는 전형으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최저에서 몇 과목 몇 개 한 몇인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두 과목 정도 좀 챙기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입시에서 재수까지 안 넘어오고 합격하시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얘기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